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 첫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낮 한때 서울에서 광주까지 최대 4시간 5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귀성 차량이 줄어들어 평소 주말과 같은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버스터미널과 송정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추석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은 귀향객들로 붐볐습니다.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에는 가족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장을 보거나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도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선체 수색은 다음 달이면 종료됩니다. 씁쓸한 마음속에 어느덧 5번째 추석을 맞은 세월호 가족들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선체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로 선 세월호가 놓인 목포신항 부두. 갖가지 생선부터 과일, 전과 송편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차례상이 차려집니다. 6살 어린이를 포함해 대부분 고등학생이었던 희생자들을 위해 초콜릿과 과자도 잊지 않습니다. 지난해 세월호가 인양된 뒤 이곳에서 차례상이 차려진 건 처음입니다. 세월호 안에서 애들이 나왔고 잠수사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세월호는 아이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내기로 했던. 이 자리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광주와 목포 등에서 찾아온 시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수중 수색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4년 진도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팽목항에 이어 목포신항에서 맞는 추석도 벌써 5회째. 미수습자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삿짐밖에 나온 건 없고 내 동생하고 조카는 어디에 숨었는지 흔적도 없고. 시민들과 함께 떡국을 나눠 먹으며 명절 첫날을 맞이한 세월호 가족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목포신항에서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마다 선체 100m 앞까지 입장을 허용해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실무 협의를 위한 방북단이 꾸려져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08년 평양에는 채소 온실과 빵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중대형 온실과 식품 공장을 건립한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광주와 전남 남북교류협의회는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방북해서 관련 시설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교류 사업 실무진들은 북측 인사들과 만나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달 중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짜고 또 로드맵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이 가장 공을 들이는 교류 협력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에너지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를 가동해 소득 증대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동참할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개발 협력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광주 전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광주와 평양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열릴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시당위원장과 당원들은 오늘 버스터미널 등에서 귀향객들을 맞이하며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송정역과 터미널에서 추석 맞이 귀향 인사를 진행하며 민심을 챙겼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로나 의제가 건설에 찬반을 묻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공로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공로나 의제는 간단 명료하게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규모는 우선 2,500명 규모로 1차 표본 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건설 찬반을 비롯해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시민 참여단은 250명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광주 미래교통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2차례 진행합니다. 모텔에서 2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모텔에서 28살 A씨와 26살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의 휴대전화와 PC가 포맷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3만 원을 훔친 혐의로 2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시루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대학생 21살 임모 씨가 30m 아래로 추락했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 임 씨는 대학교 암벽 등반 동호회 소속 18명과 함께 산을 찾았다가 80도 경사의 암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고 허리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광주의 한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건설사가 부실 시공을 하고 있다며 공사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노총 광전행복건설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열고 건설업체가 바닥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며 이는 아파트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부실 시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콘크리트 타설을 한 날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바닥에 있던 물기는 제거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광주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26일까지 음주운전 상습 구간과 공원 묘지 등에서 집중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100여 건이고 음주 사고도 20여 건이 발생해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 연휴 동안 도내 지역별로 비상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